네, 안녕하세요. MKS 아토텍 코리아 매터리얼 솔루션 디비전 내 세미컨덕터 도구맥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 직무로 종사하고 있는 최보성 과장입니다. 우선 당사에서 주최하는 현재 그리고 향후 어드밴스드 패키징 동도금 솔루션 웨비나에 참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뉴질랜드에서 중, 고, 공학 대학교를 거쳐 2015년 아토텍 코리아에 입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PCB 시장에서의 표면 처리, 무전해 화학동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2018년도부터는 페나우 PLP에서의 포르말린 프리 무전해 화학동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리더로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아토텍 세미컨덕터 부서로 이동하여금 현재는 셀즈 및 세미컨덕터 PMM 관련 업무를 동시에 겸직하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될 웨비나의 콘텐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 5가지 당사 소개 및 반도체 포트폴리오 소개, 어드밴스드 패키징, ECD 동도금의 향후 요구 사항, 스페롤라이트 UF5 고속 카파 필러 도금액, RDL 스페롤라이트 UF3 도금액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세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세미컨덕터 도금액 포트폴리오 발표에 앞서서 MKS 아토텍에 대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텍은 MKS의 매터리얼 솔루션 디비전에 속하며 주 사업군으로 EL 사업부와 GMF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L 사업부에서는 PCB 및 반도체향 도금 및 표면 처리, 그리고 GMF 부서에서는 전장, 데코레이션 등 표면 처리향 도급 사업부로 약품, 장비, 세일즈와 함께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때는 주로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가 고객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품 분석, 재료 분석, 지원 또 가까운 미래에는 세미컨덕터 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플레이팅 툴 및 전후 공정에 필요한 장비부터 분석 능력까지 모두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고객사와의 개발 콜라보레이션 및 고객 지원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LF 아토캠이라는 회사가 MT 하쇼를 합병하면서 19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우수한 기술 혁신 바탕으로 2021년 기준 15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또한 금년 2022년에는 MKS 인스트루먼트에 합병되어 2021년 기준 MKS 아토텍의 총 매출액은 약 44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아토텍은 120년이 넘는 도금 관련 지식과 노하우로 전 세계적으로 40개 글로벌 지사에서 4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9천여 개의 고객사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당사는 2022년 기준 총 2,300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또는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의 53%가 모두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어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환경 OM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미컨덕터 부서는 EL 사업부에 속하며 주로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제품의 IC와 어드밴스드 패키징향 도금액, 장비,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미컨덕터 부서에서는 크게 3가지 파티션인 무전해 증착, 전기화학 증착, 그리고 듀얼 다마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전해 도금 제품군의 경우 니켈, 팔라듐, 골드, 틴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로 와이어 본딩, 웨지 본딩, RDL 하우싱 및 솔더링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해 도금 제품군은 카파, 니켈, 틴 실버 등으로 주로 필러 플레이팅, RDL 플레이팅, TSB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고요. 최적의 도금 퍼포먼스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당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제조한 멀티플레이트 툴 장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얼 다마신 제품군은 에버플레이트 카파, 시드플레이트 카파와 같은 제품군을 적용해서 칩 인터커넥션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객사 니즈에 맞춰 당사는 우수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반도체향 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첨단 생산시설의 독일, 유럽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해당 생산기지는 1500스퀘어미터 면적의 클린룸 환경에서 약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세미컨덕터 그레이드 약품 생산을 위해 원료부터 필링존까지 모두 클로즈드 폐쇄형 제조 루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생산 파라미터들을 MES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품질의 약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사 기술 웨비나 시작에 앞서 현재 시장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트렌드와 그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반도체 추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고성능 컴퓨팅, AI,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주로 모든 산업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저장 및 처리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측면에서 이동성과 연결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으며 현재 및 미래 반도체 장치의 요구사항은 5G 및 IoT 형태인 추세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인터그레이션, 커넥티비티, ADAS 등 휴먼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트렌드 자체가 반도체 콘텐츠 및 그러한 방향 추세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상호 연결 및 통합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향상된 기능의 반도체 필요성 그리고 반도체 생산 측면에서의 공정 단소화, 높은 신뢰성과 수율의 증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고급 패키징 솔루션은 고속, 고효율, 폼 팩터가 감소하여 더 낮은 공간에서의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비용의 절감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상호 연결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노드 확장을 통해 연결 밀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구 FCCSP, BGA, 펜인 웨이퍼 레벨 패키징부터 미래의 SOIC, 인포까지 현재까지는 약 7나노 노드의 패키징을 구현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더 작은 3나노, 4나노까지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패키징 시장 안에서 당사는 다음과 같은 도금 프로세스 기술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솔더링 앤 패드 피니싱, 니켈 베리어, TSV 카파 필링 프로세스, 개발 콜라보레이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톨, 메가 필러 어플리케이션, 스탠다드 필러, 범프 어플리케이션, RDL 패터닝, 그리고 비아 필링까지의 스페롤라이트 UF3와 스페롤라이트 UF5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패키징 추세에서 요구를 하는 고밀도 I/O로 인해 가까운 미래 시점부터는 틴 실버 솔더 없이도 카파가 서로 만나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마켓 니즈에 따라 당사에서는 111 구조의 나노트윈 카파를 통한 카파2 카파 다이렉트 본딩 또는 카파2 카파 하이브리드 본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11 나노트윈 카파의 경우 임퓨리티 컨트롤, 필링, 표면 거칠기, CMP 공정에서의 한계점이 개발 중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토텍에서는 일반 카파2 카파 또는 다이렉트 본딩, DB 카파 본딩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을 현재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 주로 다루어질 스페롤라이트 UF3와 스페롤라이트 UF5는 고순도 구리, 즉 하이 카파 퓨리티 및 높은 신뢰성 결과를 통해 주요 패키징 시장인 대만, 한국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현재도 얻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다이 레이아웃과 다양해지는 물질, 그리고 다양한 물질이 만나 서로 다른 특성이 일으키는 메카니컬 프로퍼티 이슈인 스트레스 베리에이션, 또한 점점 높아지는 I/O 밀도에 따른 수율 및 높은 신뢰성 요구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특히 패키징 내 RDL층에서는 100마이크론 이상의 사이즈부터 5마이크론까지 다양해지는 비아 사이즈와 패턴 1x1마이크론 라인 앤 스페이싱 및 추가 축소를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제품 수율과 신뢰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파 필러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하이브리드 범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동일한 레이어상 다른 치수의 CD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카파 프로파일 이슈 그리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ECD 카파 도금액 개발 최적화 작업 또한 서로 다른 CD에서의 카파 thickness 그리고 카파 프로파일을 제어 가능하도록 한 공정의 필요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사에서는 어떠한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롤라이트 UF5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몰레큘 합성, 시뮬레이션, 그리고 내부 평가를 통해 개발한 필러 범프 어플리케이션형 하이스피드 ECD 카파 플레이팅 도구매인데요. 현 시장에서 사용되는 타 카파 필러 도금액의 경우 니켈 배리어가 없을 경우 IMC 층이 없어 thermal treatment annealing 및 카파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솔더와 카파 필러 사이에 다량의 보이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보이드는 솔더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신뢰성을 요구로 하는 미래의 마켓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스페롤라이트 UF5의 경우 고밀도 카파 순도를 통해 니켈 배리어 없이도 효과적으로 보이드 이슈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 모든 프로세스가 고속 도금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기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참조하시면 컨벤셔널 카파 1, 즉 카파 프로파일이 평평할 경우 열 처리 이후에 솔더와 카파 사이에 다량의 보이딩이 발생하였는데요. 반대로 카파 표면이 돔에 가까운 모양으로 도출될 경우 평평할 때 생겨났던 보이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원론적으로 카파 프로파일은 첨가제의 농도를 특정하게 세팅하면 돔, 디싱, 플랫의 카파 프로파일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첨가제 농도에 따른 프로파일 모양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드의 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몰레큘을 합성하였으며 이렇게 개발된 신규 몰레큘을 이용할 경우 도금 후 컨벤셔널 카파 1, 즉 카파 표면이 평평할 때 발생했던 보이드를 동일하게 평평하게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보이딩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솔더와 카파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이드는 카파 도금 과정에서 공석되는 불순물, 즉 임퓨리티 양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우측 하단 차트를 참조하시면 컨벤셔널 카파 1과 2보다 스페롤라이트 UF3 또는 스페롤라이트 UF5에서 공석되는 카본, 서퍼, 그리고 클로라이드 공석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스페롤라이트 UF5는 바로 이 카파 필러 내에 공석되는 임퓨리티 양을 최적화하여 카파 퓨리티를 높이고 이러한 임퓨리티 제어를 통해 열 처리, 어니얼링, 카파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퓨리티의 카파 앤 솔더 인터페이셜로의 거동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렇게 임퓨리티 공석량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고속으로 카파 프로파일의 돔, 디싱, 플랫 프로파일을 자유자재로 조절해가며 도금할 수 있는 것이 스페롤라이트 UF5의 가장 큰 베네핏입니다. 그럼 컨벤셔널 카파 도금액을 이용할 경우 공석 임퓨리티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메커니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카파 내 공석되는 임퓨리티는 일반적으로 악셀러레이터와 레벨러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카파 1과 티올레이트가 레벨러와 만나 결과물로 컴플렉스를 형성하는데요. 이 컴플렉스는 저희 그 당사에서 CTLC라고 부르고, 즉 카파 1과 티올레이트 레벨러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컴플렉스는 용해가 잘 되지 않고 바로 액체 케미컬 속에서 침전이 되는데요. 바로 이 침전물인 컴플렉스가 도금 과정에서 카파 내에 공석되면서 높은 임퓨리티 공석률을 돕게 되는 원리입니다. 임퓨리티 공석을 해결하려면 첨가제의 아미노와 설폰산 사이의 수소 결합이 컴플렉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즉, 올바른 레벨러 분자의 설계를 하고 합성을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토텍은 이렇게 레벨러 분자 설계, 그리고 합성,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악셀러레이터와 레벨러 상호 반응에서 발생하는 임퓨리티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침전물을 방지하고요. 이렇게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룰라이트 UF5는 보이딩 측면 외에도 훌륭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베네핏과 함께 기존 범핑 어플리케이션부터 하이브리드 범프 어플리케이션, 즉 서로 다른 CD 사이즈의 범프가 존재하는 레이어에서의 우수한 코프 값을 구현하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카파 프로파일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ECD 카파를 도금을 하게 되면 카파 유니포미티와 카파 퓨리티가 많이 감소하는 것이 큰 단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스페룰라이트 UF5는 고속 도금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또한 메가필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높은 생산률과 높은 신뢰성으로 프로세스 코스트 측면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참조하시면 10ASD에서 도금된 카파 위에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와 같이 니켈 베리어 없이 솔더를 올리고 리플로 및 하스트를 최대 150도에서 최대 1000시간까지 처리를 한 결과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미지에서는 프로파일 자체가 플랫일 경우 다량의 보이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사 스페룰라이트 UF5의 경우 플랫 카파 프로파일을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AESD별 50 x 30 마이크론 범프를 도금 결과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10에서 25ASD 범위로 도금을 진행한 결과 2% 내의 코프값과 5% 이내의 유니포미티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 차트를 참조하시면 탑 심스로 임퓨리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보이드의 주 원인이 되는 서퍼와 클로라이드 임퓨리티 값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 스페룰라이트 UF5의 경우 허용 가능한 첨가제 농도 범위가 넓고, 이렇게 넓은 농도 범위를 통해 현재 대부분 패키징 업체에서 로드밴프로 계획하고 계신 하이브리드 범프에서의 호환성은 당사 통계 기반 DOE 평가를 통해 스몰 그리고 빅 CD의 최적 카파 범프 두께와 프로파일을 자유자재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D 사이즈에 따라 다른 두께가 도출된 카파 범프들은 이외에 솔더 및 리플로를 통해 타겟으로 하시려는 높이를 맞추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이러한 점이 스페룰라이트 UF5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ASD별로 카파 프로파일 수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10에서부터 25 ASD까지 첨가제를 최적화하여 각각의 조건별로 플레이팅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결과에서 플랫 프로파일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지금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스페롤라이트 UF5 도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넓은 첨가제 농도 허용 범위를 통해 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를 통해 도움에서부터 플랫 또는 디싱 모양의 카파 프로파일을 필요에 따라서 커스터머 니즈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롤라이트 UF5는 메가필러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부적으로 150 by 200 마이크론 메가필러에서 평균 15 그리고 30 ASD까지 구현 가능한 것으로 결과 도출이 되었고요. 향후 고객사 니즈에 따라서 평균 ASD를 높이는 평가도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어플리케이션별로 메가필러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CD 그리고 레지스트 타입, 레지스트 두께 등에서도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페롤라이트 UF5에 대해서 서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롤라이트 UF5는 모두 분석이 가능한 3종 액셀러레이터, 레벨러, 서프레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넓은 허용 가능 첨가제 농도를 통해 카파 프로파일을 자유자재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에 따라 카파 세크니스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범프 디자인에도 적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퓨리티 제어 기능과 고속 도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메가필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높은 신뢰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페롤라이트 UF3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롤라이트 UF3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RDL상 전에 ECD 카파 메탈라이제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군이고요. 이 또한 높은 카파 퓨어리티를 통해 카파 크래킹이 없는 5마이크론 라인 앤 스페이싱 이하 파인 앤 라인 RDL을 구현하실 수 있고요. 스페롤라이트 UF3는 스페롤라이트 UF5와 동일하게 낮은 임퓨리티 공석과 높은 카파 퓨어리티를 통해 타이와 같은 시드 레이어와의 카파 도금층 사이 인터페이셜 층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보이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로 인해서 시드층과 카파층의 어데이션 스트렝스 그리고 우수한 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파 퓨어리티가 높기 때문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요. 높은 필링 퍼포먼스와 낮은 유니포미티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앞서 스페롤라이트 UF5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스페롤라이트 UF3는 도금 중 공석되는 설퍼나 클로라이드와 같은 임퓨리티 공석량을 기존 컨벤셔널 ECD 카파, 즉 타 경쟁사 ECD 카파 대비 효과적으로 줄여 도금 후 시드층과 카파층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보이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두 층 간의 높은 어데이션 스트렝스를 구현하는데요. 오른쪽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시드층의 원자재는 일반적으로 PVD 타이, PVD 카파 또는 PVD 타이를 이용하시는데 PVD 타이, PVD 카파를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로서 카파 도금층과 PVD 타이가 직접 만났을 경우 인터페이셜 층에서 보이딩 그리고 신뢰성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PVD 카파를 이용하여 카파 도금층과 PVD 카파 사이에 트랜스미션 레이어를 형성해서 현재에는 보이딩을 방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보이드 또한 임퓨리티가 도금층에 공석된 임퓨리티가 열처리 과정에서 또는 어닐링 과정에서 크게 거동을 하며 발생하는 이론입니다. 임퓨리티 제어가 가능한 스페롤라이트 UF3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컨벤셔널 카파 대비 훌륭한 PVD 타이 CD층 바로 위에 카파 증착을 하더라도 보이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큰 베네핏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뢰성 평가 중에 심심치 않게 확인되실 수 있는 부분이 RDL상 카파 크래킹인데요. 이 또한 임퓨리티 공석량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RDL 층 위에 ECD 카파 도금을 하고 나면
초기에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카파 크리스탈이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카파 크리스탈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임퓨리티가 공석되는데요. 카파가 카파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 카파 크리스탈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그 과정 속에서 설퍼와 클로라이드와 같은 임퓨리티 거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임퓨리티는 주로 카파 그레인 바운더리 방향으로 카파 그레인 바운더리 방향으로 거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착된 임퓨리티는 결국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의 증착 면적을 저하시키고 증착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외내부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통해 과도한 스트레스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설사 초기에 카파 크랙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충분한 시간 또는 외부 충격을 받는다면 크랙 또는 신뢰성 저하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페룰라이트 UF5부터 스페룰라이트 UF3까지 임퓨리티 제어가 카파 도금층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퓨리티가 현재 또는 미래의 패키징 기술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당사는 지금까지도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스페룰라이트 UF3 제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퓨리티는 초기 도금된 카파 그레인의 카파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카파 그레인의 최종 사이즈가 카파 퓨리티가 높을 경우 대비해서 작고 이는 곧 정기적 저항, 전자이동, 그리고 메카니컬 프로퍼티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룰라이트 UF3는 높은 카파 퓨리티를 통해 카파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컨벤셔널 ECD 카파를 대비해서 큰 카파 그레인을 형성하는데 이로 인해 타사 ECD 카파 대비 정기적 저항이 낮고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측면에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사 니즈에 따라 점진적으로 RDL 사양이 까다롭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와이드 비아, 다양한 비아 사이즈, 그리고 즉 10마이크론, 25마이크론 비아 패드와 같은 동시에 다른 사이즈의 비아가 같은 층에 존재하거나 또 서로 다른 RDL 패터닝 사이즈에 서로 다른 두께 타겟팅 등 스페룰라이트 UF3는 스페룰라이트 UF5와 같이 조절 가능한 넓은 악셀러레이터, 레벨러 농도 범위와 함께 VMS 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RDL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독자적으로 레벨러 분자를 합성하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탄생한 스페룰라이트 UF3는 높은 카파 퓨리티와 동시에 낮은 임퓨리티 공석을 앞세워 높은 정기적 그리고 메카니컬적 프로퍼티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적 바탕으로 넓은 허용 가능한 첨가제 농도 범위를 통해 대만 및 한국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ECD 카파 공정 마켓을 지금 현재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반도체 패키징 기술 발전을 위해 당사는 여러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할 예정이고요.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힘을 쓸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아토텍 MKS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